반갑습니다. 주클래스의 김기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국어 문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서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할 준비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사적 합성어, 또 비통사적 합성어.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그것과 바로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이라는 게 뭐야? 라고 아마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문장의 어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본다면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서는 철수, 밥이라는 명사가 보통은 먹는다라는 이런 용언 앞에 보통은 어순 구조에서 놓이게 되죠. 먹는다, 밥을, 철수가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문장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문장 배열 구조에서 보면 명사가 먼저 오고 용언이 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와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를 만들 때 이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는 구조 방식에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면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꽃나무 그러면 꽃과 나무가 합쳐진 거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거죠. 우리말의 어순 구조에서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놀 수 있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요. 늦잠 할 때 늦잠은 잠이 늦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명사,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늦다 잠, 그래서 늦잠, 늦이라는 용언의 어간이 바로 명사 앞에 와서 놓였기 때문에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는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서 통사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에 안일 삐자를 넣어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바로 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에서는 벗어난 합성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제가 도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앞서 이제 자막에서도 나왔겠지만 이 교환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표를 좀 볼게요. 먼저 통사적 합성어의 그 구성 방식을 여기 도표에 쭉 이렇게 정리한 거 보이시죠? 우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구성은 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산과 나물, 그 다음에 돌과 다리, 앞과 뒤 이렇게 명사가 결합한 구성의 합성어들을 우리가 모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이외에도 어깨동무, 손목, 벽돌, 창문 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사이시옷과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경우 나뭇가지, 콧물, 뭐 촛불, 갯돈, 바닷가 이런 모든 그 결합 구성의 합성어들은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언의 명사형과 명사가 결합하면 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이제 좀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는 아까 명사 뒤에 놓인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 조건이요. 용언에 뭡니까? 명사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언을 명사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거예요. 용언이 명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것이라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갈림길,
디딤돌. 자, 갈림은 갈리다라는 용언이 미음의 명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래서 그 용언이 명사형이 돼서 갈림이라는 명사처럼 쓰였고요. 길이란 명사가 결합된 거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자, 역시 통사적 합성어다. 디딤돌은 디디다라는 용언에 디디란 어간에 미음형 어미가 와서 명사처럼 쓰여서 명사와 뒤에 돌이란 또 명사가 결합한 형태라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관형사와 명사인데요. 관형사는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체언을 수식하죠. 즉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말의 어순구조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새가 여기 관형사죠. 새해, 그 다음 뜬 소문, 뭐 새색시, 옛날, 첫사랑 할 때 지금 새, 뜬, 새, 그 다음 옛, 첫, 이 모든 것들은 다 관형사고요. 뒤에 놓인 게 명사죠. 이와 같이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성 또한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결합한 거죠. 자, 이 경우도 용언이지만 관형사형이란 말이 붙었죠. 관형사처럼 쓰였다는 건 뒤에 최언을 수식할 수 있는 형태니까 우리말의 어순구조와는 일치하는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은 집의 경우는 작다와 집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작집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작은 해서 뭐뭐은이라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관형사처럼 쓰였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죠. 집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도 굳은 살, 굳다의 굿이라는 어간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자, 뒤에 오는 살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된 거니까요. 우리말의 어순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아버지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는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어리다라는 말에 어리에 니은형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어린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다 이런 것들이 용언의 관형사형의 명사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널목도 건너다라는 건너라는 어간에 리을형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건널목이라고 한 거죠. 목이라는 건 이제 어디 지나가는 뭐 이렇게 길의 길목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의 또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경우 이건 또 뭐냐라고 할 텐데요. 들어가다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들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런데 들가다 이렇게 직접 용언의 어간인 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결합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다 할 때 어라는 연결 어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형. 다음에 쓰디 쓰다도 쓰다와 쓰다가 합쳐진 건데 쓰쓰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쓰디 디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디 검다 디라는 연결형 어미가 있고요. 머나 멀다도 자 멀다와 멀다가 합쳐진 경우인데 머나 멀다 이렇게 할 때 나라고 해서 연결 어미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또 여기에 뭐 다른 예를 보면 오르다와 내리다가 합쳐져서 오르내리다 이렇게 결합했다면 비통사예요. 연결형이 없으니까. 근데 오르고 내리다 고라는 연결 어미가 있었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또 통사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뒤쪽에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명사와 용언이 결합하는 형태. 자, 매우 이건 일반적인 우리말의 어순구조의 형태와 일치하는 거죠. 힘들다, 그 다음에 뭐 건늙다, 낯설다 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힘들다의 경우를 좀 확인해 보시면 힘이라는 명사에 들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건늙다도 겉과 늙다, 낯설다, 그 다음 귀 먹다, 빛나다, 철들다가 모두 용언의 자 바로 명사의 용언이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경우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용언을 수식하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와 부사끼리의 결합은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좀 더, 곧잘, 또다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의 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인데요. 비통사적이라는 건 우리말의 어순구조에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바로 결합한 경우에요. 용언의 어간,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볼까요? 늦더위 접칼 덮밥. 늦더위는 늦다라는 용언의 어간인 늦이 더위란 명사와 직접 결합하고 있죠. 늦은 더위, 뭐 이렇게 뭐 관형사용어미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어순구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칼도 접다라는 말에 접이라는 어간이 칼과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접은 칼 이랬다면 우리가 통사적도 합성어로 볼 수 있죠. 근데 접이라는 어간이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 덮밥도 마찬가지죠. 덮다의 덮이 바로 덮의 어간이 밥이라는 명사와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푸르다, 뛰놀다, 굶주리다, 감싸다, 뛰놀다가 두 번 나왔네요. 여닫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언의 어간이, 즉, 높다의 높이라는 어간, 뛰놀다의 뛰라는 어간, 그다음 굶주리다의 굶다의 굶이라는 어간, 감싸다의 감싸다에서 감다의 감이라는 어간, 그 다음에 여닫다의 열다와 닫다가 합쳐진 건데 리을이 탈락한 경우고요. 이건 어쨌든 열이라는 어간이 닫다와 직접 결합해서 역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 연결어미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의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살짝 곰보라고 하면 살짝이라는 말은 부사고요. 곰보는 명사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의 어순구조와는 일치하지 않아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척척박사도 우리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은 모두 부사잖아요. 그래서 척척이란 말이 부사로 박사라는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통사적 합성어의 기준을 좀 정리해 본다면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 과목 이 아니라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해도 중요하죠. 암기하기 전에 무조건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수행이 되셔야 됩니다. 문법은 특히나 암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용언의 체언이 결합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생략유무를 가지고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구분하는 건데요. 꺽쇠와 늦잠을 보면 꺽다라는 꺽이 쇠라는 명사와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없어요. 뭐 꺾은 쇠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늦잠도 늦은 잠 이게 아니라 늦이라는 어간이 직접 잠과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매개체인 연결어미. 연결어미가 생략되어 있으면 비통사고요. 연결어미가 있다라고 하면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닫다, 열고 닫다 이랬다면 통사적이지만, 여닫다니까요. 열다의 열이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하면 비통사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뛰놀다도 뛰다와 놀다가 결합했는데 놀다, 어란 연결어미가 없죠. 뛰놀다가 됐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방금 위에서 나왔습니다. 부술이라는 부슬부슬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비를 수식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인 비를 수식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 헐떡고개도 마찬가지죠. 헐떡이라는 부사가 고개란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자어에서 특히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 방식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독서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요. 독이 읽을 독자의 책서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읽다책이죠. 근데 우리는 책을 읽다 이렇게 얘기하지 읽다책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통사적이지가 않죠. 우리말의 어순구조와는 벗어난 구조, 결합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등산도 마찬가지죠. 오를 등자에 뇌산자니까 오르다 산이죠. 우리는 산을 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르다 산 이런 형식의 결합이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비통사적 합성어의 기준 중요하다고 한 이 네 가지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